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부동산인데요. 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도시인들은 농지를 소유를 하지 못하고 농지증을 발급받기가 힘들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개념인데요. 전답 가손으로 되어 있는 지목은 100% 농지이고요. 실제 토지가 경작지로 이용이 되고 있거나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또 설치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도 농지의 개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지 정의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99%가 전답 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증 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1조에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경자유전은 농지는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농지법 제8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업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 농업인, 두 번째 농업법인, 세 번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외지인들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으며 네 번째는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개인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종중명의의 농지 소유는 불가능하며 종중명의로 농지증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영농여건 분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을 포함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 역시 취득이 가능하며 토지이용 계획원을 열람하시면 영농여건 분리농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는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휴일이 119일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나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90일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의 330제곱미터 약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의 온실이나 재배사, 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시면 되는데요. 특작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축산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류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이고요. 네 번째는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농업인으로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에서 하이라이트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대상자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농업법인, 주말체험용 개인이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의 성질로는 매매 또는 공매, 정려 시에는 등기, 즉 소유권 이전 요건이고요. 농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 시에는 매각 허가 요건입니다. 취득 면적은 일반 영농은 기존 보유 농지 포함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주말 체험 영농은 기존 보유 농지와 세대주 합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라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주말 체험 영농으로는 농지증 발급이 불가하며 일반 영농으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은 경매 시 집행법원은 지목주의나 시자체는 지목주의와 해당주의이기 때문에 농지의 해당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개 산업계 계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정부 24시를 동안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즉 농업인이 농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4일이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요한은 일반 영농은 7일,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요한은 주말체험영농은 7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에 2022년도 2월달에 신설이 된 항목인데요. LH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신설된 강화된 법입니다.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요. 첫 번째,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합천군 내에 토지를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손님은 합천군이나 연접된 거창군이나 고령군, 어령군, 또 산청군 등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농지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 위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유자들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또 마지막에 보시면은 농업 경영 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다음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의 발급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작 중인 대부분의 농지는 신청을 하시게 되면 농지증이 발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원상 복구 조건으로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농막이 6평 이상이 되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철거를 하거나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지에 적법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에 농지법상에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반려통지서를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농지가 있는데요. 도시지역의 주상공업지역 내 농지나 도시지역 외의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도 불가능하고 등기 자체가 되지를 않겠습니다. 불법으로 행질 변경이 되어 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어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요. 또한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고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토지 일부가 묘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농지증이 반려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옛날 토지들을 보면은 농지에 묘지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묘지 부분만 따로 분할하여 따로 등록을 하고 토지를 매수를 하고 농지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농지증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농업인도 농업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농지를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증을 발급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매수 후에는 앞에서 언급한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시면 농업인이 되어 농업인이 받는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여러 군데 농지를 사놓으시고 방치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처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촌이 고령화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서도 최근에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바, 앞으로는 비농업인들께서도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농지를 매수하고 활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농지를 매수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게 좀 더 안전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